자, 그러면은 여기 3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아예 안 풀려고 하면은 어려운 문제를 아예 안 풀려고 하면은 뭐 시간이 남을 수 있는데 어떻게든 풀려고 하면은 시간이 크게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15번 문제 있잖아. 이거 15번. 자기가 더하기 빼기를 계속하면 맞출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게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 15분간 이 문제를 한 문제를 풀면 4점이 올라가요. 근데 제가 하나만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안 하는 거를 나중에 할 수는 없습니다. 진짜 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가 지금은 안 하고 수능 때는 해야지, 지금은 안 하고 6월 모의고사 때는 풀어야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적 귀납법, 그 다음에 삼각함수의 활용 도형 꼭 어떻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말 강조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5번 문제부터 봐보겠습니다. 5번 집중해서 잘 봐봅시다. 삼각함수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인데, 이 탄젠트라는 걸 보면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울기. 탄젠트는 기울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코사인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좌표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인은 y좌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어떤 x좌표, 어떤 y좌표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에 있는 점의 x좌표, y좌표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코사인이랑 사인은 x좌표, y좌표인데 무슨 x좌표, y좌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위에 있는 점의 y좌표야.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5분의 루트 5라는 거는 요거의 x좌표가 5분의 루트 5라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여기 문제에서 4사분면입니다. 그러니까 y좌표는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돼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는. 근데 제가 대칭성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과 세타라는 각은 y축 대칭이에요. 대칭성. 그러면은 이게 이 기울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그은 게 만약에 세타라면, 물론 여기 세타는 사사분면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은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그럼 이 기울기가 m이면 이 기울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m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가 원래 거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붙인 게 정답이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에서 제가 오늘 수업할 내용이 많아서 계속 땡기겠습니다. 일단 잘 들어보세요. 6번 문제에서 최소값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이 최소값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 문제가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게 일반화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풀이를 보고 그래프를 그렸다면 바로 수정을 꼭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 보면 범위가 없죠. 그럼 범위가 문제에 없다는 거는 모든 실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면 최소값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존재한다는 건데, 이런 그래프는 최소값이 존재할 수 없죠. 모든 실수에서. 전체 범위에서. 그럼 반드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가 된다는 건데, 그럼 이런 그래프를 굳이 그려봐야 되냐? 내가 어차피 극소값이 답인데 그려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극소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최대 치수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이 7번 문제에서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2ak가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k 플러스 1 플러스 2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뒤에 정적분에서도 제가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 여기 이 부분이. 왜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인티그럴이랑 그 다음에 시그마는 굉장히 닮아 있는데, 만약에 제가 1부터 6까지 f 이거랑 비교해서 봐보세요. fx 플러스 2를 구하라고 했어요. 만약에 그럼 이게 습관적으로 이 fx 플러스 1은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그거? 그 낯설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얘는 그러면 습관적으로 얘를 fx로 바꿔주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얘를 습관적으로.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건 뭐냐? x 플러스 1이 x로 변하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돼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는 1이 2로 바뀌고 여기는 6이 7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런 그 시그마를 보면 습관적으로 이 오른쪽을 얘랑 마찬가지로 AK로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을 대입하면 2고 6을 대입하면 7인데 그럼 몇부터 몇까지? 2부터 7까지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바꿔주는 게 습관처럼 돼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풀지 않고 맞는 풀인데 여기다가 1부터 7까지 해서 좌변에 쭉 나열하고 여기다가 2부터 7까지 해서 쭉 나열한 다음에 넘겨주고 이런 풀이는 불가능한 상황이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출제자가 바라는 풀이를 계속 해나가야 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약속하는 건데 뭐냐면 이 시그마 오른쪽에 있는 거는 AK가 아니라면 AK로 습관적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 그때 얘랑 얘는 조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게 이 인티그럴이랑 주의해야 될 거예요. 이 개념이 나중에 여러분 이 문제지에서도 정적분에서 제가 빨리 하는 그 풀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주의하세요. 얘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한 겁니다. 얘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자, 7번에 대한 풀이는 그 밑에 거를 근데 이거 끝까지 제가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것도 그 제가 입력이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서는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어떤 풀이가 나오게 되냐면 S7이 21이라고 나오게 돼요. 이게 그 지금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끝나게 돼요. 그럼 이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나오는 게 S7이 21이면 A4가 3이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A4가 3. 근데 A1이 뭐죠? 문제에서 A1이 마이너스 9랬어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7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란 거지.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계속 바꾸면서 공차 신경 쓰는 풀이가 아니라 여기서도 말했지만 이 수학은 대칭성을 되게 좋아해요. 2랑 어디 있어? 2랑 4항 7항 똑같은 간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도 10이 커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도 몇 커져야 돼요? 12가 커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15지. 그래서 그 대칭성을 초반부터 잘 보면서 문제를 풀어주는 흐름이 필요하다. S7이 21일 때 그 다음에 해야 될 행동은 2분의 n 뭐 이런 공식이 아니라 가운데 항인 네 번째 항이 7로 나눈 3이다. 이런 사실들이 여러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8번. 그 중간에 VT가 T 플러스 2, T 플러스 A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되게 고마워요. 오, 고마워요. 이런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거를 잘 봐. 이거 전개한다. 일단 시작부터 좀 뭔가 어긋난 거예요. 여러분 그 수능에서는 괄호로 엮인 식은 절대 전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힌트예요. 근데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는 식을 우리는 보통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전개된 식이 있으면 인수분해를 원래 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은. 근데 인수분해가 이미 돼 있는 식을 자기가 전개한다. 완전히 산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자, 이제 여기 문제에서 이제 보는 건 어떤 걸 봐야 되냐면 만약에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걸 보면 딱 t는 2일 때 속도가 뭐가 됩니까? 0이 된다는 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t는 2일 때 이미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t는 2일 때 속도가 0이 되는데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 방향을 바꿀 때 속도가 0이 된다고?
이 정보를 읽었을 때 그러면 방향을 바꾸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t는 2에서 방향을 바꾸나? 근데 문제에서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데. 그러면은 속도가 0인 지점에서 방향을 안 바꾼다는 건 딱 하나의 가능성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속도의 그래프가 접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 바로 a가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문제를 풀 때 일단 제가 그 가장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가장 힘든 부분이 그 해설지 같은 데를 보면 일반적으로 그 전개나 그 뭐죠, 연립으로 많이 푸는데,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계속 이거를 그 산수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꼭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지금 이 의미는 뭐냐면, 다시 한번 t는 2에서 속도가 0이 된다. 그럼 방향을 바꾸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에서는 방향을 바꾸지 않는댔으니까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이 그 다른 거에도 있죠. 뭐 어떤 게 있냐면, 무슨 말 알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절대값 x-2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게 x는 3에서만 미분 불가능이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조건들을 읽었을 때 절대값은, 미성아, 언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냥 통과하면 돼요. 그렇죠. 1차일 때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통과할 때가 1차니까. 근데 이미 1차가 있어요.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2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x-1을 몇 번 갖고 있어야 돼요? 한 번은 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두 번이 되니까. 그 다음에 x는 3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여기 x-3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관통하는 흐름이, 일단 인수분해 된 식은 절대 전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리고 의미를 꼭 찾아야 된다. 이 말의 의미를. 그런 부분이 여러분 문제 풀 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러면은 t는 0에서 t는 1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꼭 2차 함수에서 그 넓이는 보면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밑에다가는 적분을 지금 하면서 풀었지만 이걸 쓰기 힘들어서 제가 여기다 지금 그 푼 거고, 이 뒤에도 어차피 필요하니까 수업을 하면 이런 모양의 넓이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대1로 나누게 되죠. 사각형의 넓이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여러분 여기가 2거든? 여기가 2. 그럼 여기가 0이 돼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가 1입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가 돼요? 정사각형인데. 정사각형 아니다. 4.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4예요. 야, 지금 이해되냐? 내가 무슨 말인지. 이게 지금, 천천히. x-2의 제곱이야. x-2의 제곱. 그러니까 이 참수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4라는 거야, 지금. 4.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될 넓이는 이 넓이인데, 여기 이 넓이.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부분에 대한 넓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넓이를 빼줄 생각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요거에 대한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에 3분의 1이 이 넓이라고, 항상. 2차 함수에서는. 그러면은 지금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죠? 8이죠. 그러면 3분의 1 하면 이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8이 되는 거죠. 이거는 그 굳이 이제 적분에서 좀 자유로워지면 문제를 풀 때 계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에러도 적고 시간도 적게 걸려요. 꼭 그 체크업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작은 쪽을 봐볼게요. 여기가 1,1이거든? 그러면은 이 넓이는 뭐가 돼요? 1이죠? 1. 지금 1 곱하기 1. 그러면 이 넓이는 뭐가 되겠어요?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는 이 넓이는 3분의 7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요거는 또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저 뒤에 12번에서도 제가 이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번 문제풀이 할 때도 똑같이 쓰이고, 이게 굉장히 자주 쓰여요, 실제 문제에서도. 그래서
여기에서 이 8번 문제에서 그 속도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움직인 거리까지 측정하는 거 여러분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9번 문제. 네, 좋아. 뭐야? 2차 개수에 상관없이 그냥 아주 좋은 말이야. 지금 사실 이 말이 꼭 필요했는데 2차 계수와 관계없이 항상 쓰일 수 있습니다. 2차 계수와 왜냐면 2차 계수가 달라지면 이 넓이도 달라지잖아요. 이 높이가. 항상 이 사각형의 넓이의 3분의 1. 여기는 3분의 2가 됩니다. 이 부분. 근데 이거는 좀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모든 2차 함수는 다 닮아 있죠. 모든 2차 함수는 전부 닮아 있습니다. 똑같죠. 닮아 있다는 표현보다 똑같죠. 모양이. 그럼 모양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x제곱을 적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1 x세제곱이 돼요. 이 x세제곱이라는 게 뭘 뜻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x제곱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가 뭐예요? x제곱이니까 x 몇 제곱이에요? 세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x세제곱이 뜻하는 건 해석을 하면 사각형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의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이니까 항상 이 넓이가 1이라고 했을 때 이 넓이는 2가 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3차 함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3차 함수일 때는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또 몇 대 몇이냐면 3대 1로 나누게 돼. 왜냐면 당연히 여러분 이 길이가 몇이죠? x라고 하면 이 길이는 x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x 4제곱이 되잖아. 이 사각형의 넓이가. 근데 우리가 x 세제곱을 적분하면 4분의 1 x 4제곱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전체의 넓이의 4분의 1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딱 쓰게 되면 그 나중에 뭐 이거 적분할 때 되게 효과적입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근데 너무 좀 기술적이고 대신에 이런 기초는 좀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인티그럴을 쓰는데 시간이 줄어들겠지. 이해됐나요? 야, 지금 이런 질문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이게 질문이 들어오니까 사실 이거 설명하는 거거든. 처음부터 설명해 이 새끼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처음부터 자, 그럼 이제 9번으로 가겠습니다. 와, 9번 문제. 제가 풀 때 답이 안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저 수업 준비할 때 제가 이렇게 했는데 답이 안 나와가지고 아침에 이 문제를 풀다가 20분간 이 문제를 봤다는 거예요, 저도. 근데 이제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 실력이 없구나. 나한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그래요. 장난이고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좀 실수를 하는 거거든, 내가. 근데 나도 반복하는 실수이니까 반드시 적어놓고 어딘가에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거지. 이게 뭐냐면 AX가 지금 뭐냐면 B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AX가 B보다 작다. 근데 이제 이건 좀 유혹이거든. 여기가 이제 AB라고 해볼게, 내가. AX가 AB. 그러면 자기가 이제 굉장히 컨디션이 좋은 상태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겠지. 뭐 A로 나눴을 때 부등호의 방향을 신경 써야 된다. 근데 갑자기 문제에 빠져들면 자기도 모르게 A로 나눌 때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나만 그러나?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가끔씩은. 뭐 10번 풀면 한두 번은 이럴 수도 있잖아, 지금. 근데 이거를 절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알겠지만 A가 0보다 크면 당연히 X가 B보다 작은데 A가 0보다 작으면 X가 B보다 커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 제일 중요한 게 A가 만약에 0이라면 그때는 0 곱하기 X가 되잖아요. 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0 곱하기 X라서 좌변은 항상 0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변이 양수면 이게 성립되는 거고 우변이 음수면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 지금 이 1차 부등식 내용이 이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사인 6분의 파이 x가 여기 있고 여기에 루트 3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있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죠. A요. 요거를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만약에 9번을 틀리셨다면, 그러니까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죠? 0부터 12까지 대입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지금 성립되는 거 동그라미 치면 돼요. 그렇게 푸신 분 있나요? 제가 다 놓고 말하는데 그렇게 푸신 분이 수능 잘 봐요. 진짜로. 그게 문제 해결력이거든. 내가 그 개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문제를 그 시도를 안 하고 틀렸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험을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우리가 보는 과정을 아니면은 문제 해결력이 좀 부족한 거지. 지금 여기는 1부터 12까지를 다 대입하면 무조건 맞추게 돼 있어, 이 문제. 근데 이게 지금 특수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었어. 근데 이제 우리는 1부터 100까지를 대비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여기서 이렇게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있어. 오히려 어려운 거를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 만약에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0이라고 해볼게.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0. 그럼 얘는 뭐가 돼? 0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립하려면 얘는 반드시 뭐여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야. 얘는. 이게 성립을 하려면. 그러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0이 될 때는 x가 3 또는 9가 될 때. 3 또는 9. 근데 3일 때는 이게 1사분면에 있으니까 양수야. 사인이. 근데 9일 때는 얘가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9는 오케이야. 9는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0보다 클 때야.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0보다 크면은 코사인 6분의 파이 x로 나눠주면 탄젠트 6분의 파이 x가 루트 3보다 작을 때라. 파이팅. 탄젠트 6분의 파이 x가 루트 3보다 작을 때. 그럼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0보다 클 때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지만 이거 주기가 몇이죠? 12. 좋아요. 주기 10이에요 지금. 파이팅. 주기 10인데 코사인은 1사분면이랑 4사분면이랑이 양수예요. 지금 그 그래프를 안 그려도 된다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코사인은 1사분면 4사분면 1부터 12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1사분면에 해당하는 숫자는 1, 2고 4사분면에 해당하는 숫자는 10, 11이에요. 그럼 이거는 x가 1, 2, 10, 11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얘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가 음수일 때예요. 이제 음수일 때는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탄젠트 6분의 파이 x가 루트 3보다 어때요? 클 때예요. 그러면 이때는 코사인이 음수니까 2사분면 3사분면인데 2사분면 3사분면은 시계를 보면은 2, 4, 3, 4는 4, 5랑 7, 8일 때죠. 얘는 4, 5랑 7, 8 이때입니다. 완전히 이해됐나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거? 좋아. 야 6은 어디 들어가냐 근데? 6은? 6 넣으면 코사인 x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6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4, 5, 6, 7, 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숫자들이 전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대입을 하면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여기도 1, 2, 3, 6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프로 풀었지만 여러분들은 꼭 이 세 단계로 나눠서 풀어야 답이 나오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한 게 요것만 살피니까 답이 안 나왔어요. 계속. 그냥 바로 사인 코사인 그려서 그어도 되지 않아요? 얼마? 새끼가 그냥 지금. 사인 그래프랑 네네. 코사인 그려가지고 아주 좋은 말이에요. 지금 도윤 씨가 한 말이 의견이 뭐냐면 이 사인 6분의 파이 x를 그리고 그 다음에 루트 3 코사인 6분의 파이 x를 그려서 이걸 그려서 지금 흰색이 노란색 밑에 있는 부분 여기를 이렇게 세준다는 건데 그것도 좋은 풀입니다. 사실 이제 이거의 해설지에는 이 풀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개수가 다를 때 그때의 삼각함수 이 그래프를 그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말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네, 좋은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계산이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거라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10번이 오답 노트 만들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야, 내가 이거 만들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이거 꼭 다시 풀어봐야 된다. 10번. 10번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 10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절대값 fa가 존재하는 거랑 킬러에 나오는 주제인데 여기선 지금 10번에 나왔습니다. 꼭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요거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a분의 절대값 fx 마이너스 fa가 존재할 때 요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가 좀 정리를 좀 제대로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요거를 했을 때 근데 이제 이것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게 가끔 나와. 제가 이거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가끔 나와요, 가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한 6개를 보면 한 번 나올까 말까. 그 정도의 그 빈도라서 저도 이 수업을 하면 이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 2달에 한 번씩 다룰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외우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수능까지 한 6문제 정도만 풀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이제 외우고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문제는 꼭 원리를 알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게 나오더라도 내가 원리상으로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걸 외우는 건 불가능해. 근행공식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제 보시면 절대값이 나왔을 때 자기의 행동 패턴이 반드시 절대값이 나오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범위를 나눌 생각을 해야 돼. 범위를 나눌 생각. 그러니까 내가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그냥 A가 될 수도가 있고 마이너스 A로 될 때가 있다. 요거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수능을 봤으니까 이 절대값이 중요하다는 거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문제 먼저 여기에 나온 주제를 봐볼게요. 요거를 봐보면 일단 이 문제를 딱 보잖아?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있어.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구조야, 구조.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이게 n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바꿔줄게. 이렇게 이 문제에 맞춰서 구조 x가 n으로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가요? x가 n으로 가면 분모는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럼 분모가 0으로 가는 상황에서 분자도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되니까 일단 그게 먼저야. 왜냐면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분자가 0으로 안 간다면 무한대로 가니까 그거는 존재할 수가 없죠.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fn은 n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fx는 반드시 몇 컴마 몇 지난다? n, n을 지나는구나. 이걸 먼저 알 수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올 때 리미트 x가 우극한인지 자극한인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이제 가야 되니까 x-n분의 fx-n이라고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x-n분의 fx-n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거? 왜냐면 이거는 그대로 나오던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극한 좌극한이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그래프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나오던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던가 하죠. 그럼 지금 얘는 뭐의 정의냐면 n을 fn으로 바꾸면 이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니까 얘는 f'n이 되고 얘는 분명한 건 마이너스 f'n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f'n과 마이너스 f'n이 같아야지만 지금 이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제발 이해되나요? 야, 도현아 이해됐어? 모르겠어요. 좋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잘했어. 지금 제가 그 어떤 남학생이랑 지난번에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랑 수업을 하는데 제 수업이 하나도 못 알아듣겠대요.
그래서 내가 걔를 그래가지고 불만 섞인 표정으로 계속 앉아 있어서 내가 걔를 배임 면담할 때 제가 우리 그럼 사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너가 진짜 못 알아듣겠다고 생각하면 안경을 이렇게 올려라, 두 손으로. 이렇게. 그럼 내가 바로 원리부터 다시 설명해 줄게. 이런 사인을 만들었어. 그러니까 걔가 너무 환하게 웃는 거야. 그냥 걔의 진짜 고민은 내 수업이 한 30% 정도밖에 이해 안 되는데 그래도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듣는다는 건데, 도윤아, 너도 이제 이렇게 봐, 이렇게. 근데 도윤이는 표정이 다 드러나니까 제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 이제 포커페이스들이 있어요. 예전에 바둑 많이 두신 분들. 여기서는 이제 바둑 그 기사분들이 있는데, 동욱 씨, 예전에 바둑 장기 좀 두셨을 것 같고, 우리 지훈 씨. 아닌가요? 표정이 아니, 그냥 항상 이해하는 표정이라서 그런가? 어쨌든, 저 같은 경우에는 표정이 너무 드러나는데, 보겠습니다. 여기가 n,n이야. 여기 n,n. 그럼 여기 n,n이면 이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어. 첫 번째 패턴은. 이렇게 지나가면 n 좌에서는 fn이 n보다 작지. n 우에서는 fn이 n보다 크지. 이렇게 돼 있죠? 아니, 지금 예를 드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좌극한에서 보면 이 절대값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이해 돼? 안 돼? 이 새끼야, 지금. fn이 n보다 작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면 이 상황인 거야. 그 다음에 fn이 n보다 크면 우극한에서는 이게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지금 f'n은 0이 아니죠. f'n은 확실한 건 양수죠. 그러면은 f'n 좌극한은 양수고 f'n 우극한이 또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는 여기 이 함수로 가면, 절대값 함수로 가면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절대값으로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오케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n,n을 이 f라는 함수가 그냥 통과하게 되면 존재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나? 여러분도 이해됐나? 지금 이 부분? 그러면은 이게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는 n,n을 이렇게 통과하듯이 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는 게 아니라 접하면서 지난다면, 그러면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뿔뿔이거나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마마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해됐나요, 이거? 이 부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거에 대한 아주 질문 잘했어.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인상 잘 썼어. 정확하게 수업 때 의사 표현 정확하게 해야 돼. 지금 이거 굉장히 이기적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지금. 그러면은 얘가 존재한다는 말, 이제 우리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존재한다는 말은 n,n을 지나고 그 n,n이 무슨 값? 극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극값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극값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4차 함수라면, 3차 함수라면 반드시 극값이고, 물론 뭐 이런 그래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케이? 만약 여기가 n,n이면 여기 좌극한, 우극한이 모두 0이 되니까, 미분계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CO도 0이니까 괜찮다는 거지. 요게 요거의 의미다. 오케이? 좋았어. 아주 잘했어, 지금.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제가 나중에 문제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정확히 설명할게요. 이것도 수능 기출이거든요. 정확히 두 개 나눠가지고 설명할 테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이제 이게 자기가 준비가 됐어. 우리가 준비가 된 거야. 그러면은 n은 1, 2일 때 리미트 x가 n으로 갈 때 x-n분의 fx-n이 존재한다. 이 말을 보는 순간 1,1과 2,2가 무슨 값? 극값이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문제가 볼 때 바로 보이는 거죠. 그래? 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쨘기로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1,1이 여기가 극값이고
2,2가 이렇게 극값이면 우리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가 될 수가 없겠죠.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잖아요. 아, 최고차의 계수가 뭐다? 음수겠구나 라는 것도 한 번에 들어올 수 있고, 그러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3차 함수의 식을 써야 되는데 3차 함수의 식, 다항함수의 식을 쓸 때는 항상 차함수로 진행합니다. 이것도 제가 정말 무릎 꿇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까지 안 되더라고. 저는 이제 경험이 많잖아. 진짜 경험이 많잖아. 이게 수업 들을 때는 다 할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계속 자기 주관대로 풀더라고. 한 번도 안 풀어보니까. 꼭 차함수로 풀어.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그어줘 볼게. 그럼 여기다 그어주면 여기가 y가 1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쓴다는 거는 fx랑 y는 1이 어떻게 만나냐면 이란 뜻인데, 어떻게 만나냐면 1에서는 접하고 그 다음에 2대 1이니까 여기 2분의 5가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5에서는 지난다 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서 최고차항의 계수만 모르니까 여기다 a 박는 거야. 오케이? 근데 2일 때 뭐가 돼? 2가 돼야 되니까 이 점만 대입하면 바로 최고차항의 계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fx는 x세제곱 플러스 뭐 f 프라임 x는 뭐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전개한 다음에 뭐 이거 두 점 대입해가지고 적분상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풀어도 3분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풀어도 3분이 걸려요. 100분 중에. 진짜. 근데 이렇게 풀면 30초면 돼. 그러니까 자기가 2분 30초가 계속 굳는 거야. 그러니까 꼭 차함수를 받아들여서 식을 전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려요. 넘겨보겠습니다. 11번.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자, 11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11번. 제가 강조드렸던 게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지금 이 시험지가 벌써 우리가 3회잖아요. 네? 그럼 이제 4회로 갈 텐데 4회 때는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얘는 한 번만 풀면 계속 맞춥니다. 딱 한 번의 경험이면 돼요. 그럼 보시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T예요. 이렇게. 그리고 무슨 문제를 관조해야 돼. 관조.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시선이 약간 내 말 한번 다음에 만났을 때 내 말 꼭 따라해봐. 약간 멀리서 한번 보고 가까이로 들어가야 돼. 처음부터 문제 읽으면서 여기다가 뭐 4 이렇게 쓰면 안 돼. 진짜 중요하다 이거 이 말. 여기 4를 했다고 4 바로 쓰고 너무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이게 딱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문제는 핵심이 마주보는 각의 합이 100